월 200만 원 벌던 사람이 4년 만에 월 3천만 원을 벌게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끼 외식할 때도 그냥 집에서 먹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돈 생각 없이 매일 외식을 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단 4년 만에요. 역행자 자청은 원래 흑수저의 히키코모리였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얼굴도 못생겼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집이 없어서 친척이 빌려준 빌라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난방비 낼 돈이 없어서 겨울에도 난방을 안 틀고 지냈어요. 아파트하고 다르게 빌라는 겨울에 난방을 안 틀면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갑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양말을 여러 겹 신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학교 생활도 쉽진 않았어요. 이분이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40명, 45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자청은 반에서 35등 정도를 했어요. 40명 중에서 35등 한 거면 뭐 꼴등은 아니네. 근데 문제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반에서 35등을 하니까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친구 관계는 어땠을까요? 가난한 탓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옷에는 냄새가 났어요. 외모를 꾸밀 돈도 환경도 안 됐죠.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반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남자 1등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평생 이렇게 루저로만 살 것 같던 자청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계기로 영화관 오전 타임에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영화관에서 일하는데 자청은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상은 아니었어요. 옷차림도 추레하지, 일도 제대로 못하지. 사람들은 자청을 피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알바 누나가 자청아 안산도서관 되게 좋던데?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곳인가 호기심이 생겨서 도서관에 가봤죠. 자청은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해보고 싶어서 대화를 잘하는 법 같은 책들을 읽게 돼요. 그리고 책에 나온 내용을 같이 알바하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씩 써먹어 본 거예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자청과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너랑 얘기하면 즐겁다 이런 얘기까지 듣게 돼요. 여자애들이 가장 혐오하는 남자 1위였는데 사람들이 나랑 대화하는 게 즐겁다고? 자청은 이때부터 책에 빠져 살게 되었고 이후에는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월 8천 이상 벌게 됐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입이 월 3억을 넘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거 자청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거 월 8천 번다는 거 증명된 거야? 쟤 운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도 자청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전자 같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무의식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선 아무리 좋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에요. 사람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어 기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깨트려야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자청은 역행자란 책에서 역행자 모델 7단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7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지 않으면 여러 방해들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무의식이 방해하고 자의식이 방해하고 유전자가 방해를 해요. 원래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역행자 모델 7단계를 순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7단계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 자의식 해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넘쳐나죠. 어떻게 성공하는지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읽어도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죠. 그러면 이 책이나 강연들이 다 잘못된 걸까요? 다 책 내고 강연해서 돈 벌어먹으려는 수작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성공을 위한 지식과 방법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읽고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단 말이에요. 자청은 자의식 과잉이 그 원인이라고 말해요. 자의식 과잉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했다고 쳐볼게요. 어떤 주식에 물려서 5천만 원 손해를 봤어요. 자의식이 과잉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세력들이 장난친 거네. 장이 안 좋아서 그러네. 아니 하필 내가 샀을 때 기관이 파냐? 기관만 아니었으면.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 자의식이 본래 역할보다 커져버린 사람인 거예요. 역행자가 되려면 여기서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왜 실패했지? 다음에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기관 탓, 장 탓, 세력 탓을 하면 평생 내 실력은 제자리겠죠. 내 생활도 나아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자의식이 과잉된 상태라면 이걸 해체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체하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면 돼요. 주식 물렸네. 기분 너무 안 좋은데 어떡하지? 기관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것도 맞긴 한데 내가 실력이 있었으면 결국엔 돈을 벌지 않았을까?
내 실력이 좀 부족한가 보다. 투자 실력을 키워야겠다. 어떻게 키우지? 책을 읽어볼까? 아니면 강의 같은 걸 들어볼까? 이게 끝이에요. 이 사고 과정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먼저 내가 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지 탐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지? 그걸 이제 알아냈으면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내 실력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그래, 부족했던 것 같아. 이걸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전환이에요. 그럼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현실을 직시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죠. 불편한 감정이 들 때마다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면 자의식을 해체할 수 있는 거예요. 2단계, 정체성 만들기. 누구나 신년 계획 한 번쯤은 세워보셨죠? 새해에는 운동을 해야겠다,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금연을 하겠다 등등. 하지만 1년 내내 실천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뇌는 철저하게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뇌는 지금 편하고 지금 맛있고 지금 만족하는 게 중요해요. 미래에 내가 게을러지고 뚱뚱해지고 이런 건 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원래 본성이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살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이 본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본성은 유전자에 새겨져 있거든요. 이 본성을 거스르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자청은 환경을 조성하라고 말해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의지니 노력이니 이런 거에 의지하면 안 된다. 게을러 터진 나를 뭐라도 하나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첫 번째, 책 읽기. 두 번째,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기. 세 번째, 집단에 참여하기.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 읽기. 그냥 책을 읽으란 말은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린 책을 여러 권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어쩌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경제적 자유의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나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생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난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던 그 내 무의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다짐을 한 번만 해보세요. 난 40살까지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 이러면 벌써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 거죠. 시작부터 정체성을 설정해 놔야 뭐든 빨리 이뤄져요. 직장인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과 난 직장인이면서 40살까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는 사람. 이 둘 중에 후자가 뭐라도 하나 더 실행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작지만 이 실행했던 것들이 쌓여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훨씬 앞서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환경 설계. 이건 간단해요. 주변 사람과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 안 하면 너한테 100만 원 준다. 사람은 이득보다 손해를 2.5배 싫어한다고 하죠. 1000만 원 손실과 2500만 원의 이익이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 손해를 잘 이용을 해보자고요. 손해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실행하도록 계속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너한테 10만 원 준다.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준다. 진짜 받아낼 것 같은 사람한테 이 말을 하세요. 그래야 쫄리는 효과가 있죠. 야, 이거 안 하면 진짜 막 얘 난리 날 텐데, 난리 칠 텐데.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 이 쫄리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집단에 참여하기. 재수학원에 가면 수능 잘 보는 게 최고 덕목이죠. 최고죠. 모의고사 잘 본 친구 있으면 그 친구가 너무 부럽죠. 사실 수능은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에서 최고로 치는 가치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축구 동호회에 가면 축구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테니스 동호회에 가면 테니스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죠. 이걸 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모임에 참여하면 되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거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을 막 떠받들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고 뭐라도 하나 더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자기 반성해라.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해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의식 해체라고 자청은 부르고요. 2단계는 정체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는 40살까지 은퇴하려는 직장인이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면 무의식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겠죠.
거기 더불어서 세 가지를 해라. 첫 번째, 책 읽어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 읽어라. 그러면 내 무의식도 변하더라. 두 번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 주변 사람하고 내기를 해라.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준다. 내기하면 쫄리는 마음에 뭐라도 하게 되어 있다. 세 번째, 집단에 참여해라. 부동산 투자 성공하고 싶으면 부동산 투자 모임에 들어가라 입니다. 오늘은 2단계까지만 알아봤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3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